네, 주로 7, 80년대 집중적으로 건설돼 도시를 지탱해온 기반시설들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뒤엔 부산 기반시설의 최소 80% 이상이 내구 연한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지와 보수에 드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조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아래 1.5m를 내려가자 낡은 대형 하수관이 보입니다. 1983년 건설돼 올해로 35년 됐습니다. 오수와 빗물이 합쳐져서 흘러가는 함유식 하수관입니다. 부산엔 이런 함유식이 4,600km에 이르고 거의 대부분이 이처럼 낡은 하수관들입니다. 손을 대자 벽면과 골재가 부서지고 철근도 부식돼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붕괴로 인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대형 사고의 발생 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 하수관로는 9,214km. 부산과 서울을 10번 이상 왕복하는 길이로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이 전체의 73%에 달합니다. 유지 관리 보수비, 시설 확충 또 이런 등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부족한 재원은 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도로 표면이 파이거나 깨진 포트홀입니다. 운전자에겐 공포의 대상입니다. 야간에는 전혀 안 보이거든요. 무심코 가다가 탁 이리 대면 한 몇 분 그래 보면 차도 망가져요. 한 해 부산 지역 도로에서 발생하는 포트홀 수만 평균 12,000여 개. 도로가 땜질 보수로 누더기가 된 이유입니다. 부산 지역 도로의 80% 이상이 건설한 지 30년을 넘겼고 지난 4년간 이런 땜질식 보수에만 2,290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20년쯤 돼가면 대수선이라고 해요. 큰 유지보수. 실상은 그렇지가 않지.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걸핏하면 발생하는 상수관 파열 사고. 지난 5년간 117차례, 한 달에 2번 꼴입니다. 부산시는 이 기간 상수관 유지 보수에만 2,500억 원을 썼습니다. 상수관 길이 8,468km. 앞으로 10년 뒤엔 전체의 70%가 20년 이상 된 노후 상수관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네, 도로와 상하수도 실태를 짚어봤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기반 시설인 터널과 교량은 노후화도 문제지만 당장 내진 보강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계속해서 조수환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지은 지 50년 된 온천 5호교입니다. 해마다 보수 보강 공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콩모터 바닥이 뚝뚝뚝 떨어지려고. 보강 공사는. 하지만 여전히 안전등급 D, 위험시설로 분류됩니다. 부산시는 이 교량을 아예 철거할지 새로 지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크고 작은 교량만 350여 개, 30년 이상 된 노후 교량은 30%, 10년 뒤면 2배로 급증합니다. 문제는 이들 교량의 66%가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특히 10개 교량 중 4개꼴로 내진 보강이 당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터널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지 30년 이상 된 터널이 절반에 가까운데 전체의 70%가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도시철도도 노후 전동차와 시설 교체 비용만 당장 5년간 7,960억 원이 필요한데 이 돈이 없어 빚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국비 지원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와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노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와 성능 개선을 위해 정부가 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지만 아직 부산시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범위가 늘어나고 대상들이 확대된다면은 아니면 별도의 조직 행정기구가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반면 서울시는 이미 3년 전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를 제정해 발빠르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김해 신공항 문제가 다시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 갈등 차원이 아니라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수도권의 중심 논리를 뒤집으려면 힘을 합쳐야 될 지역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 득실만 따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민성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개 시도가 이미 합의한 김해공항 확장안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에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황 대표 발언에 대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공개 토론회까지 제안하며 공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부산 시민 80%가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데 한국당 부산 의원들의 입장은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 겁니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물론이고 단 한마디의 반박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대표에게 대놓고 반기를 들기도 지역 여론에 등을 지기도 어려운 한국당 부산시당은 찬반 입장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정치 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김해 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획이 변경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고, 또 아무 권한 없는 부산시나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거는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두 기관의 입장부터 정리를 하고. 여기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김해 신공항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전히 견고한 중앙 관료와 수도권의 정서를 대변했습니다. 지역 갈등과 정치 쟁점화로 두 차례나 무산된 동남권 관문공항. 가까스로 불씨를 되살렸지만 이번에도 내년 총선의 유불리를 따지는 지역 정치권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이 거부하고 있는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검증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토부와 부울경 검증단 사이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대구공항의 사례와 같이 총리실이 나서서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부산을 방문해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 논의를 총리실 산하로 승격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코너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되면서 관심이 늘어가고 있지만 충전소를 늘리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내용 일면 머릿 기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부산시의 LPG 충전소는 현재 66곳이 시내에서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LPG 차량이 일반에 보급되면 충전이 불편한 상황인데요. LPG 차량 보급을 위해서 충전소의 안전거리 확보나 주민 민원, 경유와의 실질적인 가격 차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의 번화가인 서면 일대를 전국에선 처음으로 쇼핑 문화 특구로 지정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진구는 이 사업에 대한 연구 용역에 들어가 지난 6개월 동안 내부 검토와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쳤다고 밝혔는데요. 특구로 지정되면 광고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유사한 광장 조성도 가능하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 일면입니다. 부산 구치소의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3월 내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는 강서구 화전산업단지 부지가 단단한 돌산으로 이루어져 공사 예산과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돼 부적합하다고 밝혔는데요. 부산시 등과 이전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예정이지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면서 향후 대체 부지 마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면 기사입니다. 부산시의 무상교복과 수학여행비 지원 정책이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상교복 도입의 경우 부산시 교육청이 지원을 약속한 30만 원 선으로 납품업체 입찰 금액이 크게 늘었고 수학여행비 지원으로 인해 고가 여행지 선택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서 시작된 무상정책의 부작용이 고스란히 저소득층 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였는데요. 현재 부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강한 바람과 함께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이 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는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저녁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밤 사이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서 해빙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1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양산 21도, 울산 20도, 창원은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부터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최근 기온이 높게 오른 탓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두 곳의 여자 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스쿨 미투가 터져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로 교사들의 일상적인 성차별, 성희롱 발언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제 미투는 그동안 어른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차별적인 언어와 무의식적인 행동에까지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진구 A여고의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쿨 미투 SNS 계정입니다. 한 선생님이 수능을 마치고 집에 데려가 뽀뽀를 하려고 했다. 수업 중에 비키니 입어봤냐는 말을 들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내용이 가득 찼습니다. 지목된 교사는 현직 8명과 전출하거나 퇴직한 5명 등 모두 13명입니다. 동래구의 B여고는 복도 한편이 대자보와 메모지로 도배됐습니다. 한 남자 교사의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측의 대응이 부실하다며 문제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연계해서 오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가 봐도 이게 인실마다 이 사람 아닌가 하는 정도가 나와요. 그럼 그게 간접적이지만은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인지가 되잖아요. 부산시 교육청은 두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육청은 성희롱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학교 측에 직무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뿐 아니라 일상적인 성희롱 발언 역시 징계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아이들의 성감수성이 높아져서 사소한 말에도 상처를 받기 쉬우니까 선생님들은 그 점에 유의해서 지도를 해주시기를.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달라진 성인지 감수성에 맞춰 교사의 성교육 연수를 강화하려는 교육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말에서야 본격화된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또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맺은 실시 협약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북한 내 오페라하우스 사업지입니다. 터파기 뒤 흙막이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 연말 기초공사가 끝나면 내년부턴 건물이 올라갑니다. 오고돈 시장 취임 뒤 사업 재검토 끝에 지난해 말 다시 공사가 재개됐고 2,500억 원의 공사비는 롯데가 1,000억, 항만공사가 800억, 12화 후원금 700억 원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부지는 해양수산부가 부산시에 40년간 무상임대하기로 하고 대신 무상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건물을 기부 체납받기로 지난 2016년 실시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공유재산법상 지자체와 국가 간 기부 체납은 불가능합니다.
실시 협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협상이 됐다면은 우리 2016년도 당시에 공모에 계셨던 분들 무능합니다. 이 거대한 부산시를 이끌어가면서 부산 시민의 재산을 이끌어가면서 이런 중요한 법을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한 부산시는 이제 와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그 승인을 할 때 기부 체납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이 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중대한 법적 하자가 드러나면서 오페라하우스 건설 사업이 다시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이번 사태가 무리한 사업 추진이 부른 필연적인 결과라며 감사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모바일이나 QR 결제 등은 금융과 기술의 융합, 이른바 핀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는 이미 그 이용 고객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넘어섰다고 할 만큼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요. 부산 현주소는 어떤지 야무진 경제에서 정은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부산의 한 핀테크 업체가 출시한 셀프 자산 관리 앱입니다. 자신의 총 자산 규모부터 부채와 저축, 보험 비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 은퇴 자금 등 재무 목표를 설정하면 본인의 금융 계좌와 연동해 목표 도달 정도도 알려줍니다. 복잡한 공인인증서 과정 없이 금융결제원 등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금융자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은 어렵고 복잡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쉽고 간단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게 개발자의 꿈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쉽게 이제 손쉽게 쓰는 가계부로 먼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그 후에는 이제 뭐 공과금 관리라든지 이체 송금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금융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산의 한 핀테크 업체, 지역은행과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배달 대행 앱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음식 등의 배달 주문이 들어오면 업체와 고객 정보, 이동 거리 등 정보가 뜨는 이동 수단을 가진 누구나 배달로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국내 최초의 앱입니다. 택시 운전기사들을 우리가 요즘 앱으로 배차를 받아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를 수가 있고 대리운전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부르는 앱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일을 하는 앱이고요. 이처럼 부산에서는 20여 개 업체가 스타트업으로 핀테크 산업에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 단계지만 금융 중심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순수한 IT 기술과 금융 기술이 이게 융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또 현재의 이런 그 핀테크라든지 블록체인에 해당되는 이런 산업은 꼭 국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 글로벌 기업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으로 시작해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이른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토스가 국내 대표적 핀테크 기업으로 전 세계 핀테크 시장 거래 금액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20% 이상 성장해 내년에는 5조 330억 달러, 우리 돈 5,8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고, 글로벌 핀테크 이용 잠재 고객 수는 내년에는 25억 명에 가까울 걸로 전망되면서 이미 인터넷 이용자 수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세계 금융 산업을 뒤흔들고 있는 핀테크. 부산 핀테크 산업의 미래는 어떨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항만 취업 과정에 구조적인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추가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4년부터 4년 동안 부산 항운노조에 취업을 시켜주거나 승진 청탁을 해주겠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5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동구 초량동의 한 도로에 시동을 켠 채 세워져 있던 64살 김모 씨의 택시에서 불이 났습니다. 김 씨가 소화기로 재빨리 불을 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택시 범퍼 부분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젯밤 11시쯤엔 강서구 생곡동의 낚싯줄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외벽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작업자가 낚시용 고무기구를 태우다가 불씨가 날리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제경찰서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66살 A씨를 구속하고 58살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신종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2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3명으로부터 1억 8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컴퓨터 부품 등을 싸게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6개월 동안 온라인 중고거래 게시판 등에 컴퓨터 부품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53명으로부터 5,140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즌 처음 사직 야구장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서 공격과 수비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이대호의 4타수 4안타 맹활약과 한동희의 홈런 등을 앞세워 6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선발 투수 김원중은 4이닝 동안 안타 5개만을 내주면서 무실점 호투에 올 시즌 활약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네, 프로농구 부산 KT가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패하면서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부산 KT는 어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고양 오리온과의 경기에서 80대 86으로 졌습니다. 외국인 용병 마커스 랜들리가 22득점, 저스틴 덴트곤이 17득점으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4쿼터 막판까지 추격을 했지만 경기를 뒤집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부산 KT는 정규 시즌 6위를 기록하면서 오는 24일 6강 플레이오프에서 3위 창원 LG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부산 MBC 3월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수영구 밀락동 부산 MBC 사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미세먼지 이슈 등 생활 밀착형 뉴스를 집중 발굴하고 동남권 신공항 등 지역 이슈에 대해 심층 분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뉴스와 제작 프로그램 등 부산 MBC 콘텐츠를 SNS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유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 체육회가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 경제문화위 오은택 의원은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북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있다며 부산시에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말썽입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외 미세먼지가 쌓였는데요. 현재 부산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강한 바람과 함께 봄비가 흠뻑 내리면서 이 먼지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늦은 오후에는 경남 서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저녁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최고 80mm가 되겠습니다. 이번 비는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강풍특보도 내려질 것으로 보여 해빙기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모레 아침부터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는데요. 최근 기온이 높게 오른 탓에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0일 수요일 아침 부산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